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동의 모델들을 많이 알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적절한 모델을 하나 선택들을 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들을 한번 해보세요. 진동 모델을 한번 머릿속으로 정해봐요. 자, 그러면 정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상당히 진동을 하고 있는 현상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케치도 진동을 할 테고, 그리고 용수철도 진동을 할 테고, 우리 주변에서 바로 이것처럼 진동을 이용을 해서 많은 물건도 만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 현상 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할 거냐면은 바로 이 진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물리학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기계장비처럼 호이겐스가 만든 최초의 진자시계예요. 최초의 진자시계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었었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물리학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기계장비 같은 걸 다룰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모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진동을 이해하는 우리 물리 쪽 입장에서의 학습 목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용 자체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쪽부터는 내용 자체가 쉬워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뉴턴 역학을 배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우고 그리고 가공 용량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전역학계에서 다뤄야 될 개념들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 개념들을 어떤 현상을 보고 어떤 적당한 현상을 정해서 지금 같은 예를 들 때는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이겠죠. 이런 진동이라고 하는 현상을 들어서 바로 거기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뉴턴 역학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의 속도, 가속도를 구하면 되는 거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체가 충돌을 하던가 아니면은 또는 회전을 하게 되면은 운동량이나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물리 법칙이나 원리를 이제부터 적용을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은 먼저 원리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보면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면 단순 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좀 전에 설명했듯이 에너지를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단순 조화 진동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렇게 펜듈럼이라고 하는 진자, 그리고 또 하나 물리 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했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쪽에서 해는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오메가하고 주기 t에 신경을 써야 돼요. 왜 각진동수하고 주기 t에 신경을 써야 될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진동 현상을 도할 때는 각진동수 오메가와 주기 t, 주기라고 하는 갔다 오는 시간, 주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모든 거를 다 이해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과학자 이름은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세계 최초로 진자시계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함 자체가 하이건스예요. 여러분들이 하이건스 하면은 뭐 처음 듣는데 할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호이겐스 그러면 들어봤을 거예요. 호이겐스 원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호이겐스가 우리말 표기법 때문에 그 하이건스로 이름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또 그분이에요. 그리고 최초 진자시계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대신 이쪽 연도를 봐봐요. 이때 연도 때, 이런 연도 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뭐를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니까 여기까지 간단하게 스스로 정리를 해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해서 심플 하모닉 모션이라고 해요. 근데 저 단순 조화 운동에는 대표적인 현상 자체가 후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를 하면 쉬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조화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가장 기본적인 모델을 이렇게 놓고 여기 물체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은 지금 여기처럼 사인 함수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함수꼴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꼴을 먼저 우리가 진폭주기, 진동수라고 하는 입장에서 도대체 정의 자체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는 사고 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제 후크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는 여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단순 조합 운동의 조건 자체를 이렇게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쪽 간단하게 개념 그리고 이 사고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단순 조합 운동의 정의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스스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진폭, 주기, 진동수라고 하는 용어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인 함수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사인 함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진폭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진폭이 전치폭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반치폭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을 해놔야 돼요. 그러면 전치폭은 뭐고 반치폭은 뭔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진폭 그러면 흔들릴 때 진폭이 얼마니 그러면 전치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치폭이라고 하는 자체는 최고로 피크가 높은 점부터 낮은 점까지 이만큼이 여기가 진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자체가 기준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진동에서는 평형점이라고 해요. 평형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치폭이 진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이만큼 여기 반치폭 자체가 진폭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진폭인 거고 반대로 말하게 되면 이만큼 여기가 진폭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 여기 있는 사고실험 모델을 가지고 잠깐만 다시 부연 설명을 해줄게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던 평점이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물체 입장에서는 여기 0이라고 하는 요점에 있을 때예요. 여기 마우스가 이쪽으로 넘길게요. 이쪽으로 갖다 놓고 자 그러면 하여튼 평점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요점이 평점인 거예요. 여기에 평점에 있기 때문에 이 물체 자체는 그대로 두면 진동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대신 이걸 진동을 하려면 제가 물체를 이만큼 끌고 오던 아니면 또는 압축을 시키던 둘 중에 하나의 현상을 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만큼 끌고 와서 여기서 놓게 되면은 이 물체는 평형점을 지나서 최대점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가 있죠? 이걸 우리가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폭이라고 하는 자체는 흔들리는 전체 크기가 아니라 평형점을 기준으로 반치폭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이쪽으로 반치폭이 됐던 아니면 반대쪽으로 반치폭이 됐던 바로 그게 우리가 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주기가 있어요.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거냐면 주기는 여러분들이 뭐 잘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 사인 함수 모델로 이렇게 봤을 때는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 거리가 이게 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점과 요점을 가지고 이렇게 2파이라고 하는 이만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주기인 거고 또는 여기 피크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게 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가 주기인 거예요. 이해갔죠? 그러니까 진동 모델로는 만약에 이 물체를 이쪽으로 끌고 가서 진동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얘 평형점을 지나서 갔다가 다시 평형점으로 와서 올 때까지 여기까지 그래야 한 사이클을 긋는 거잖아요. 이게 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기는 같은 모양이 반복될 때까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주기의 역수예요.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 사이에는 서로 역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이 식자체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주기라고 하는 이 식자체는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 유도할 수 있어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냐면 오메가에다가 여러분들이 선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각속도를 바꿔주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오메가라고 써있으니까 저거는 각속도 했었잖아요. 우리가 회전 운동을 다룰 때 바로 선속도 V하고 각속도 오메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거리만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선속도를 R로 이렇게 나눠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쪽은 2파이 R이 나올 테고 그리고 아래쪽은 속도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쉽냐면 그러니까 여기는 2파이 R분의
여기가 V로 속도를 이렇게 나눠준 건데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설명을 했듯이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운동장을 생각을 하면 쉬워요. 이렇게 운동장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이 있고 여러분들이 가운데에서 여기 친구가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친구가 운동장을 달릴 때 친구가 천천히 달리면 주기가 늦을 테고 친구가 빨리 달리면 주기가 빠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는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이 전체 원형 운동장의 트랙의 길이는 2πr일 테니까 2πr을 친구의 속도 V로 이렇게 나눠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조금 아까 이 식에서도 그렇게 나왔죠. 여기서도 2πr을 V로 나눠주는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선속도와 각속도 사이의 관계에 R이라고 하는 것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다시 이걸 각속도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2π분의 오메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지금 우리는 회전 운동일 때는 여기를 각속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여기를 각진동수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여기도 바로 고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후페 법칙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단순 조화 운동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후페 법칙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후크의 법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어요. 기억되나요? 그때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했었냐면 후크의 법칙이 뜻하는 것도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를 계산을 할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힘이라고 해서 F로 쓸 테고 그리고 여기가 용수철의 탄성 개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적으로 쓸 때는 그 F라고 하는 데다가 조그맣게 스프링에서 S자를 붙여줘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부터 어떤 꼴로 구성이 되어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틀림없이 우리가 용수철이라고 하는 거는 각자 탄성력이 다를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용수철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보는 이런 용수철이 있는데 틀림없이 지금 이 용수철보다 이쪽에 있는 이 용수철이 탄성 개수가 더 적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K로 썼어요. 그러니까 힘, 용수철의 탄성력이라고 하는 F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K라고 하는 용수철의 탄성 개수와 비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비례를 하겠죠? 제가 이거를 이만큼 늘렸을 때 하고 이만큼 늘렸을 때 하고 틀림없이 더 크게 늘리면 늘릴수록 힘이 더 들어가고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용수철에 대한 탄성 위치 에너지도 더 증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후크의 법칙이 뜻하고 있는 거는 또나 변위의 비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용수철은 제가 손을 놓게 되면은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수철은 특징이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복원력을 받는 힘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밖에 없냐면 여기 스프링에서 S자를 이렇게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힘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좀 전에 말했듯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탄성개수 그리고 변위의 비례를 해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이너스가 복원력이에요. 리스트링 포스라고 하는 복원력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 마이너스 4를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를 꼭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 진동 문제를 다룰 때 여기 단순 조화 운동이 진동이에요. 진동 문제를 다룰 때 진동을 일으키는 원인 자체가 여기는 복원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복원력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마이너스 4에 대해서 꼭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절대로 여기를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걸 빼는 순간 이거는 진동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후크의 법칙을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 용수철의 상수의 단위는 여러분들 이쪽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뉴턴일 테고 그리고 여기는 거리니까 미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미터네요. 용수철 상수 개수는 여기가 미터예요. 초가 아니라 여기를 이렇게 수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후크의 법칙까지 이해를 해봤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 이 힘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뉴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운동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 바로 그렇게 쓴 거예요. 어떻게 쓴 거냐면은 방금 위에서 배운 이쪽은 후크의 법칙에 의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F=ma에서 바로 그 식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놓고 나서 여기를 가속도 입장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입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나면은 질량으로 여기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고 그리고 여기를 용수철의 탄성 개수가 있고 질량으로 나눠주고 여기 X라고 하는 이렇게 변위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논리전개는 쉽죠? 그렇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에서 가속도의 꼴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의미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부터 바로 다시 이쪽으로 와서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만약에 물질 자체가 평형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기준점이에요. 평형점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 물체를 이만큼 당겨서 변위를 이용을 해서 이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만큼 가지고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켜 놓고 여기를 손을 놓게 되면 틀림없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다시 밀고 들어가고, 그러면 용수철이 다시 압축되기 때문에 다시 반대로 밀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밀고 와서 평형점에 왔다가 올 위치까지 이렇게 올 거예요. 그리고부터 같은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물론 여기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마찰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밀면과 물질 사이에 마찰이 없다라고 하는 조건 내에서는 여기에서는 틀림없이 계속 진동하는 현상이 이렇게 벌어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랬을 때 우리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은 복원력을 받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식 자체에 틀림없이 반드시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가속도라고 하는 입장 자체는 여기는 틀림없이 변위의 비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용수철을 만약에 이만큼 잡아당겼다고 놓게 되면은 더 빠른 속력으로 움직이게 될 테고, 그러면 여기서도 틀림없이 가속도도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가로를 쳐놔요. 여기를 이렇게 가로를 쳐놓고 지금 가로 속에 들어있는 이만큼 부분, 여기를 우리가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뒷장에 가서 보면 각진동수 문제를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만큼 부분이 각진동수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 조화 운동 또는 진동이라고 하는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등호를 중심으로 뉴턴 역학의 운동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반드시 그 해 자체가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왜냐면 복원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변위의 비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틀림없이 이 안에 이만큼 항이 남게 돼 있는데, 여기 스칼라 값으로 이렇게 항이 남게 돼 있어요. 이 값 자체가 각진동수를 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각진동수를 뜻하는지는 다음 장에서 나와요. 여기가 이렇게 각진동수를 뜻해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 사고 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여기 운동 방정식을 전개를 하고, 그래서 여기 단순 조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리고 여기에는 물체의 변위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x에 비례를 할 테고, 그리고 변위와 반대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힘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F 이퀄 MA인 거니까 여기 질량만 곱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스칼라 값이니까 빼고, 우리가 가장 단순한 꼴로는 가속도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복원력을 뜻하는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변위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각진동수법이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은 이게 단순 조화 운동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물체 자체는 진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단순 조화 운동의 정의 자체를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변위 속도, 가속도를 구해볼게요. 이 정의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뒤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이 뉴턴 역학을 배울 때 다 해봤던 것들이에요. 초기 역학을 배울 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변위 속도, 가속도를 구해보죠. 그러면 우리가 변위 속도, 가속도라고 하는 걸 왜 구해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우리가 뉴턴 역학을 처음 배울 때도 우리가 변위 속도,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운동 방정식을 기술할 수가 있었잖아요.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일단 조건 자체는 단순 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서 여기서 변위 속도, 가속도를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뉴턴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운동 방정식을 적용을 해서 그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을 기술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 물체의 현재와 과거의 미래의 운동 상태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바로 그걸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기 사고실험 모델을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고실험 모델은 여러분들한테 좀 전에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두 물체 사이에는 마찰력이 없고, 그리고 이 물체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이만큼 끌고 와서 손들어 놔서 진동을 시킬 거예요. 그게 단순 조화 운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험 모델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양쪽에 여기 x의 나동치, 그리고 x의 축이치, x의 나동치, 그리고 0이 있는데 0이라고 하는 자체는 평형점이에요. 그리고 양쪽은 뭘 뜻하는 거냐면 최대변이라고 해요. 최대변이를 뜻하는 거예요. 물론 이 최대변이는 제가 변동시킬 수 있어요. 더 많은 위력으로 이만큼 따지면 최대변이는 여기겠죠. 그리고 평형점을 지나서 더 안쪽까지 들어가겠죠. 물론 지금은 벽면에 부딪히겠지만, 그렇잖아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여러분들은 실험 모델을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식은 여러분들이 방금 앞에서 구했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잔진동 모델의 정의 자체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했었냐면, 우리가 어떤 운동 현상을 놓고 이거를 뉴턴의 이법칙으로 표현을 했을 때 가속도를 구했을 때 그때 항상 어떤 꼴이 돼야 단진동 운동이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속도는 하고 첫 번째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요. 보건력을 받는 운동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에 각진동수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텀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여기 가로로 썼던 거. 그리고 세 번째 변위에 비례를 해야 돼요. 지금 변위는 X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X예요. 바로 이 꼴인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그 식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쪽에 가속도니까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어떤 개념이냐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속도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시간에 대해서 공간의 변화율인 거예요. 그 두 개를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공간당 시간의 제곱꼴인 거죠. 제곱꼴로 변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여기 식 자체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속도를 다시 쓴 거예요. 그리고 이만큼 부분은 실제는 여기가 오메가 제곱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여기 이만큼 부분을 우리가 오메가의 제곱으로 정의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면은 이 식을 보던 여기서 미분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원래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x라고 하는 변위에 대해서 시간이 변하는 동안, 그러니까 시간이 변하는 동안 x라고 하는 변위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미분 방정식을 풀 게 아니라 물리에서는 여기를 실험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 물론 수학 시간이라고 한다면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해를 구할 수가 있겠죠. 대신 물 시간에는 여기는 물리학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실험 모델을 이용을 해서 해를 찾아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일단은 좌표를 그려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좌표를 그려봐요. 여기가 0점인 거니까 0점을 세로축으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쪽을 우리가 시간축이라고 놓고 이쪽 x축을 변위축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물체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물체는 이 점에 있으면 진동을 안 하죠. 왜냐면 평형점이니까. 그러니까 틀림없이 물체를 이만큼 당겼다가 놓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체는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손을 탁 놨어요. 그러면 시간이 경과하면서 평형점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물체는 이쪽이 시간축이니까 여기에 있던 거는 이쪽에 점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평형점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만큼쯤의 점이 찍힐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용수철이 압축되면서 밀고 나와서 다시 평형점으로 왔어요. 그럼 다시 평형점으로 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최대 변이점으로 왔어요. 그러면 다시 시간축에 경과를 해서 이쪽 최대 변이점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다시 안으로 이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여기서 안이라고 하는 것들은 평형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점을 찍은 여러분들도 직접 그려봐요. 그러면 정말로 쉬워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을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런 식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 자체를 이렇게 세워봐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양이에요.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와요?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부분 방정식을 풀지 않아도 이 실험 모델에 의해서 x에 대한 해는 코사인 함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야죠. 제가 이거를 이만큼 잡았다가 놓을 수도 있고 이걸 이만큼 당겼다가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진폭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 값에는 진폭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로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값 자체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오메가 t라고 했을 때 오메가를 우리가 각 진동수라고 읽어요. 그리고 t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이에요. 진동하는 동안 시간이 변할 테니까. 그리고 플러스가 있고 파이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위상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위상상수. 자, 그래서 지금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 자체를 여기가 우리가 이 진동하는 함수의 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실험 모델을 통해서 여기 값 자체를 이렇게 찾아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값 자체가 왜 들어가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는 쉬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A 코사인 세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오메가 t로 바꾼 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타라고 하는 자체가 시간에 대해서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시 말해서 dt 분의 d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의 정의예요? 회전운동에서 오메가의 정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dt라고 하는 자체를 이쪽으로 넘겨요. 그럼 변수가 분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꼴이냐면 d 세타는 오메가의 dt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런 변수가 분리된 형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적분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은 세타가 나올 테고 그리고 이쪽은 오메가가 있었고 t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세타는 오메가 t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가 A 코사인 세타라고 쓰는데 그거는 수학에서 쓰는 거고 물리학일 때는 의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세타를 오메가 t로 바꿔놓고 그리고 이만큼 임의 각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위상 상수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좌표 축을 잡아놓고 그리고 진동하는 모델을 점을 한번 찍어봐요. 점을 이렇게 찍어보게 되면 그게 틀림없이 코사인 함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코사인 함수의 형태를 가져야만 진동하게 돼 있어요. 사인 형태의 그래프를 가지면 사인 형태는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사인은 이렇게 진동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평형점에 있는 거죠. 평형점에 있으면 물체는 그대로 서 있을 거예요. 왜 그대로 서 있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서 있겠죠. 물체는 처음에 정지되어 있으면 외력이 있지 않는 이상 안 움직인다면서요. 그러니까 물체는 처음부터 그냥 정지되어 있어서 끝까지 정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를 이만큼 이동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물체가 처음부터 이만큼 이동을 시켜서 이 용수철 자체가 탄성력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 상태부터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동을 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변이를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변이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은 여기 실험 모델을 바탕으로 변이만 빼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물리학이에요. 여기까지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변이를 이해를 했을 거고 그러면 그뒤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속도하고 가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대해서 너 어떻게 바뀌었니?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저기 자체가 여기 공간 쉽게 말해서 여기가 변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했니? 이렇게 질문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해서 요 식 자체를 미분하는 꼴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미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사인 나오죠?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나올 테고 그리고 A는 상수니까 그대로 올 테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오메가 자체가 앞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오메가가 이렇게 나오는 꼴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벌써 속도 구했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가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속도는 다시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 가속도의 정의이기 때문에 방금 위에서 구한 이만큼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걸 다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미분하면 뭐 나와요? 코사인 나오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이렇게 나올 테고 이때 마이너스 9는 안 바뀔 테니까 그대로 있고 그리고 A라고 하는 여기는 스칼라 값이니까 그대로 나올 테고 그리고 여기에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쪽 경우와 똑같이 그러니까 오메가가 다시 또 한 번 나올 거예요. 근데 원래 앞에 오메가가 있었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으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꼴로 이렇게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전에 말했지만 변이의 정의만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시 말해서 이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여기만 여러분들이 구해낼 수가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논리전개를 해서 산수문제 푸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단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하는데 절대로 이거를 기억해놔서 그냥 산수문제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않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 자연을 이해를 하고 의미를 붙이는 물리학 시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시 한번 구해봐요. 꼭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연현상에 적용을 시키고 또 그 자연현상을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원리나 법칙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봐요. 해봤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펌은 뭐냐면, 여기 함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A 코사인,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만큼은 위쪽에서 뭐 어떤 거의 점이었냐면, 여기하고 똑같죠? 이거는 변위의 점이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만큼 자체가 변위의 점이, 그리고 지금 우리는 X축으로밖에 변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X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요거예요. 그쵸? 여기 X니까 X로 이렇게 써주게 되면은 가속도에 대한 형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틀림없이 하나를 다시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죠? 어떤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되는 거냐면, 아까 제가 단순 조화 운동의 특징은 가속도의 형태를 표현을 했을 때 첫 번째,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의미 자체는 복원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만큼 부분, 여기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로 안에 이렇게 있던 거, 그 부분 자체가 전체가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변위에 비례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술한 이 운동은 단순 조화 운동의 합당한 운동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또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 그리고 x, 그리고 여기 가로 안에, 그럼 이쪽 식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a라고 하는 입장으로 쓰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붙고 가로가 있고 x가 있었죠. 그럼 마이너스 있고 x 있고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있던 텀 자체가 여기가 질량을 가지고 k를 나눴던 거예요. 용수적 상수를 나눴던 거예요. 그러니까 n분의 k라고 하는 이 값 자체가 실제는 오메가의 제곱으로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 부분, 여기에서 이만큼 부분을 여기를 오메가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오메가의 제곱, 각진동수의 제곱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변이 말고 안쪽에 들어가는 이만큼 부분이 여기가 각진동수의 제곱의 형태인 거예요. 그 부분을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그랬어요. 진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는 진동 중에서 단순 조화 운동을 다룰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각진동수를 구하는 거하고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각진동수의 정의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각진동수 부분인 거예요. 그 점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의미를 붙여서 다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생각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쉽죠? 여기서 각진동수 주기, 그리고 진동수를 이렇게 구할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은 각진동수라고 하는 자체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이 각진동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곱을 빼고 쓰게 되면 여기는 틀림없이 루트의 n분의 k 꼴이 이게 각진동수가 될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용수철이 진동하는 가장 단순한 여기 심플 하모닉 모션에서, 그렇죠? 이게 각진동수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전에 식에서 알아봤어요.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원래는 이쪽을 새로 쓰게 되면은 여기는 2파이 r이라고 하는 원 운동장을 여러분들이 가운데에서 관찰을 할 때 여기가 친구가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친구가 이렇게 달리는 이 운동장의 길이는 2파이 r이 될 테고, 그리고 친구가 속도를 가지고 달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속도를 2파이 r로 그 속도로 나눠주면은 이게 주기의 정일 거예요. 왜냐면 친구가 빨리 운동장을 한 바퀴 돌면은 주기가 짧게 여러분들 관찰자는 느껴질 테고, 친구가 천천히 달리면 주기가 길다고 느껴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V라고 아래쪽에 분모 쪽에 들어가 있는 V라고 하는 자체는 오메가라고 하는 각진동수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손속도 V라고 하는 자체는 오메가와 R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바로 그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는 R은 떨어질 테고 이쪽 오메가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식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는 여기는 오메가를 알면 되는 거니까 이 오메가는 바로 위에서 구했죠. 요 값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럼 역수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역수로 들어가서 우리는 주기 자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용수철 이전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한다면 갔다 오는 데까지 걸리는 그 주기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주기를 이렇게 이해를 했죠? 그리고 주기의 단위는 뭘까요? 여기는 시간이니까 초겠죠. 그렇죠? 여기는 초예요. 자, 그리고 각진동수는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는 주기의 반대라고 했어요. 역수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관계이기 때문에 위에 주기까지만 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진동수는 금방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렇게 읽고,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말을 한번 읽어봐요. 주기와 진동수는 입자의 질량과 용수철 상수량만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에요. 바로 거기에만 이렇게 의존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의미를 부여를 해서 설명을 하면은 그 뜻인 거고,
자, 그러면 여기 단순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자에서 이렇게 우리는 바뀐 녹수와 주기를 구했어요. 뭐를 이용해서? 사고실험 모델을 통해서 변이의 속도, 가속도를 구했고 그 가속도의 정의에 의해서 오메가를 이해를 하고 이 오메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같은 녹수를 구하고 그 같은 녹수를 주기에 대한 식에다 넣어서 주기를 구했어요. 그리고 주기를 구하면 진녹수는 당연히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들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과 단순조화 운동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가 좀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역학체계를 처음 배울 때를 돌아가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그때로 다시 한번 과거로 이렇게 시계를 돌려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F 이퀄 MA라고 하는 뉴턴의 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목적 자체는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는데 운동 방정식을 세운다라고 하는 자체는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식에 보면은 가속도 A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속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속도를 구했어요. 그리고 이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변위를 구했어요. 바로 우리는 좀 전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는 거냐면 그게 후크의 법칙이 투용되는 가장 단순한 용수철 계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 용수철이 처음부터 어떤 변이점에 있다가 이때 외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변이점에 있다가 평형점을 지나서 다시 최저점으로 갔다가 진동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이렇게 가정을 한 다음에 우리는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나왔죠. 뭐냐면 가속도의 형태로 운동을 기술을 했을 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이게 진동 또는 단순조화 운동이었었어요. 그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자체는 첫 번째, 그 가속도를 표현한 식에는 반드시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호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마이너스 부호가 뜻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서부터가 물리예요.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는 복원력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복원력을 뜻하는 항으로 표현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텀 자체가 그렇죠? 그 자체가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하는 각진동수의 형태로 표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 반드시 변위에 비례하는 텀으로 나와야 돼요. 지금은 X축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X라고 하는 자체가 변인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이 돼야만 이게 단순조화 진동에 대한 해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먼저 그 점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러면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그 개념 자체를 에너지 형태로 바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을 해서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기 위해서 그때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정했고 또 하나 위치 에너지를 정했어요. 바로 그것처럼 이제 우리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진동 문제를 다뤄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적 자체는 잘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정말 쉬워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부터 한번 전개들을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건데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mv의 제곱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증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그 정의 자체, 그때 증명한 그 식 자체를 이렇게 따다가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2분의 1은 상수일 테고 그리고 m이라고 하는 질량을 여기에서 고립계 자체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질량 자체는 질량이 변하지 않는 스칼라 값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바뀌는 거는 속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속도는 우리가 어디에서 구했어요? 방금 앞에서 구했죠? 어떻게 구했냐면 앞쪽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여기 변이 속도 가속도를 구할 때 속도라고 하는 자체가 마이너스 오메가 A의 사인 그리고 여기 가로에 위상 텀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속도 좀 전에 운동 에너지를 구할 때 바로 그 텀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바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전에 여러분들하고 봤던 여기 유도에 봤던 이 식을 여기에 넣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놓고 정리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2분의 1은 그대로 나올 테고 m도 그대로 나올 테고 그리고 이 부분에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테고 그리고 이게 오메가의 제곱이 될 테고 a의 제곱이 될 테고 a는 진폭이에요. 진폭 그리고 진폭은 반진폭이에요. 그리고 사인은 제곱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단순 여기를 말 그대로 그냥 산수적으로 제곱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 식 자체를 어떻게 바꿔준 거냐면 그 다음 식 자체는 나머지는 똑같고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가 이 뜻이 각진동수였는데 우리가 용수 처리할 때 각진동수는 여기를 질량을 가지고 용수를 상수를 나눠주면 된다라고 앞에서 증명을 했었잖아요. 바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이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질량은 이렇게 없어질 테고 그러면 식 자체가 단순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여기 2분의 1이라고 하는 상수꼴이 들어가고 용수철 상수가 들어가고 그리고 A의 제곱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신경을 써놔야 돼요. A의 제곱이라고 하는 진폭의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사인에 대한 위상텀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벌써 운동 에너지 구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해봐요.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치 에너지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똑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유도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유도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간단하죠? 여기도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다가 여러분들 MGH를 쓰면 안 돼요. 이게 제 조언이에요. 아차는 순간에 우리가 위치 에너지 그러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하면은 이게 MGH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MGH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쓰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탄성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2분의 1 kx의 제곱이다 라고 하는 이걸 여러분들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이 위식의 운동 에너지 증명의 식을 그대로 갖다 썼듯이 여기도 우리가 이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다루었던 식을 가지고 증명을 했던 식을 가지고 여기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식 자체는 이렇게 돼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MGH로 쓰면 안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여기는 탄성에 의한 위치 에너지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X라고 하는 변이는 어디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논리의 상수인 거고 K는 용수철 상수니까 상수인 거잖아요. 여기 바뀌는 거는 변인데 이 변이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우리가 용수철의 진동을 가지고 증명을 할 때 했었어요.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용수철이 어떤 변이를 가지고 먼저 있어야 돼요 해서 이걸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렇죠? 용수철이 진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축으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점을 각자 이렇게 찍게 되면은 코사인 형태의 그래프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함수는 코사인의 형태일 테고 그리고 여기에 용수철을 이만큼 땅에다 놓을 수도 있고 멀리 가서 지금 변이가 처음부터 멀리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진폭 A가 있을 테고 그리고 그 뒤에 위상을 뜻하는 텀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바로 그 텀을 여러분들은 6에서 이렇게 처음에 증명을 했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 식을 갖다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그 식을 여기다 놓게 되면 이렇게 될 테고 그리고 똑같은 논리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똑같고 여기에 A의 제곱이 나올 테고 코사인 제곱하고 위상에 대한 텀으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구해야 돼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 보존 법칙을 배울 때 그게 어떻게 써요? 두 개를 더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형태로 썼죠? 그렇죠? 왜냐하면 에너지라고 하는 E는 K 플러스 U였었어요. 그렇죠? 운동 에너지 플러스 위치 에너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는 그 뒤에 전체 에너지를 이렇게 구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식에다가 그러면 선운동일 때 다음과 같은 이렇게 식이 될 텐데 지금 이게 진동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에 대한 텀과 여기 변이에 대한 텀을 넣고 제곱을 시켜서 전개를 하면은 이 식이 이거일 테고 그리고 여기서 구한 식이 이 식일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식의 더하기 꼴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분리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뒤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식을 보면은 눈에도 금방 탁 띄네요. 여기 2분의 1 KA의 제곱이라고 하는 자체가 양쪽에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 KA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에 사인 제곱 형태 그리고 이쪽에 코사인 제곱 형태만 이렇게 남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함수에서 가장 잘 아는 값이 나왔네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얼마예요? 1인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부분 자체가 1일 거예요. 그럼 남는 텀은 이 값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개의 여기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2분의 1 KA의 제곱꼴로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했듯이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가 용수철 상수의 비례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진폭의 제곱의 비례를 해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이게 물체 용수철계의 전체 에너지예요. 역학적 에너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의미 자체라고 하는 자체는 이 의미는 제가 방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여기 진폭이 제곱에 비례를 하게 돼 있고 여기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하고 바로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에 대한 텀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의미까지 부여를 해서 다시 여기까지 그리고 의미까지 이렇게 다시 묶어서 한번 생각들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여기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그리고 저희 전체 에너지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여기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걸 잊어먹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들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정리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가 남았네요. 어떤 게 남았냐면 여기는 그래프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이 그래프라고 하는 자체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를 바뀌고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를 바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아까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처음에 실험했던 모델을 머릿속으로 떠올려요. 그 실험 모델은 벽면이 있고 마찰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용수철이 있고 물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물체를 여기에 있는 칠판지우개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물체 자체가 평형점에서 어떤 변이로 이미 이동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 손을 놓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 용수철은 평형점으로 갔다가 다시 최저 변이로 내려갔다가 다시 평형점으로 갔다가 최고 변이로 갔다가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평형점을 여기를 했을 때 최대 변이 또는 최소 변이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 때겠죠? 그리고 가운데 평형점에 왔을 때 운동 에너지가 제일 빠를 때일 거예요. 제일 클 때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속도가 제일 빠를 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틀림없이 여기에서 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에서 정지되어 있을 테고, 그렇죠? 최대 변이에서 양쪽에서 정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정지되어 있고 여기서 가장 빠르고 여기서 다시 정지가 될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설명을 하면은 위치 에너지는 양 끝단에서 평형점을 중심으로 양 끝단에서 가장 클 테고, 그렇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양 끝단에서 속도가 0이기 때문에 0이고 가운데 쪽 평형점에서 가장 빠른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최대 변이에서 가장 커요. 그리고 여기 평형점에서 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될 테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자체는 어떻게 될 거냐면 틀림없이 최대 변이에서는 정지되어 있을 테니까 속도가 0일 테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는 0일 테고, 평형점을 통과할 때 최대 속도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클 거예요. 그래서 두 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반대인 그래프, 반비례하는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까지 이해갔죠? 이해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도면 틀림없이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래프까지 다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종합적인 상태로 단순 조합 운동에서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 전체 에너지, 그리고 여기 의미, 그리고 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단순 조합 운동을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잘 이해한 그 개념을 이제 실제 모델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이 모델에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각진동수라고 하는 거하고 주기를 한번 실제로 구해볼 거예요. 근데 모델은 가장 단순한 모델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 두 가지 모델은 하나는 단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냐면, 단진자라고 하는 자체는 다음과 같이 이런 구조예요. 질량이 없다라고 하는 이상적인 실에 이런 것처럼 물체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체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놓게 되면은 이렇게 뚝딱뚝딱 움직이겠죠? 바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단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각진동수와 주기를 이렇게 한번 구해볼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물리진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리진자라고 하는 자체는 임의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일반적인 경우로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제가 여기 그냥 노트를 가지고 강체라고 할게요. 이 강체가 어떤 고정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경우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피지컬 펜듈럼, 그래서 여기를 물리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모델일 때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각진동수와 주기를 이렇게 한번 구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은 일단은 단진자부터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단진자 모형을 여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모형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쪽에 물리전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각진동수와 주기를 한번 스스로 한번 먼저 구해들 보세요.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시작들을 해봐요. 한번들 해봤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우리가 사고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두 가지 운동 현상을 먼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운동 현상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차이점을 한번 느껴봐요.
자, 그러면 좀 전에 들었던 여기 단진자예요. 단진자를 이렇게 들고 나서 이 단진자를 여기를 진동을 시킬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봐요. 이렇게 돼 있고 똑딱똑딱 움직여요. 이런 형태의 운동하고 또 하나는 여기를 회전 운동을 시킬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회전 운동을 시킬 거예요. 이 두 운동을 여러분들은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두 운동은 완전하게 다른 운동이에요. 자, 어떤 점이 다른 운동일까요? 여러분들은 먼저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봐요. 자, 이제 첫 번째 똑딱똑딱 움직이는 단진 운동, 단순 조화 운동.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회전하는 운동. 뭐가 다를까요? 대표적인 게. 알겠어요? 대표적으로 다른 건 이 운동에 미치는 힘이 달라요. 힘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단진자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단순 조화 운동일 때는 이때는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 물체 자체는 여기가 평행점이라고 했을 때 틀림없이 최위점에서 평행점을 지나서 다시 반대쪽 최위점까지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이거는 원운동이에요 라는 말을 썼었잖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회전을 할 때는 이때는 방향을 바꾸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때는 구심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주제인 여기 단진자라고 하는 자체는 심플 하모닉 모션 운동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복원력을 받는 운동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가 그걸 뜻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쪽은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배웠던 원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구심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두 운동의 형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먼저 그 점을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단진자라고 하는 단진 운동하고 원운동을 구별을 했다라고 보고, 이제 여기는 십자체를 이렇게 논리전개를 할 건데, 우리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운동을 기술을 할 때 이거 외워서 쓰면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이 운동을 자유물체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먼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논리전개를 해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흔들리는 운동을 이해를 했어요. 그 운동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시각화를 시켰어요. 시각화를 시켜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은 우리가 힘을 자유물체 그림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단진자를 이렇게 놓고 이쪽을 세타라고 하는 각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단진자까지의 길이는 L로 놨고, 그리고 틀림없이 이상적인 실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력이 이렇게 미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진자는 이렇게 효너를 그리면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 진자는 질량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작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봐요. 이제 제가 중요한 얘기는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분석을 할 때 항상 어떤 식으로 해야 하냐면 좌표를 그리고, 그렇죠?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 중인 거예요. 첫 번째 좌표를 그리고 거기에 질량을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질량을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 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힘은 제가 조금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힘을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거냐면, 두 번째 힘은 틀림없이 질량체이기 때문에 중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수직항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없어요. 물체가 접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직항력은 없어요. 그리고 장력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있죠.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마찰력이 있어요. 마찰력 없죠? 그러니까 실제 이 힘은 중력과 장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는데 두 가지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속도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원력을 받는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점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속도를 우리가 표현을 했을 때 반드시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각진동수 오메가 텀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변위에 대한 텀의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갔죠? 바로 그 점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지금 각도 세타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를 프로젝션을 시켜서, 다시 말해서 그림자 벡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은 이쪽에 그림자가 생길 테고, 여기 중력에 대해서 다시 옆에서 이렇게 빛을 비치게 되면은 중력에 대해서 이렇게 그림자 벡터가 생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쪽에 지름 방향이라고 하는, 이쪽에 있는 F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만큼 힘은 이 단진 운동에 영향을 못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단진 운동에 영향을 못 주고 있기 때문에
고려를 안 해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만큼 부분은 0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 단순 운동에 영향을 주는 쪽은 어디냐면은 지금 여기 접선 방향이에요. 그렇잖아요. F 사인 세타라고 하는 이만큼 탄지션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mg의 사인 세타, 왜냐면 F라고 하는 자체가 중력이니까 mg일 테니까 mg 사인 세타 요 꼴 자체가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한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mg 사인 세타라고만 쓰면 안 돼요. 몇 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진동을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복원력을 반드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 복원력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여기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운동 현상을 등호를 중심으로 이렇게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쪽에 MA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M은 그대로 M일 테고, 질량이 M이니까 M일 테고, A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인 거고, 가속도는 시간에 대한 속도의 변화인 거고, 그리고 속도는 다시 시간에 대한 공간의 변화의 일인 거고, 그러면 여기를 제곱꼴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DT의 제곱분의 DS의 제곱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쪽을 S로 쓴 이유는 뭐냐면 여기가 이렇게 공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논리전개가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운동 방정식만 이렇게 구했으면은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논리전개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쓴 거냐면 이쪽 부분을 그대로 아래쪽으로 내려 쓴 거고, 그리고 이쪽 부분을 논리전개를 할 때 이게 S라고 하는 여기를 이게 실제는 공률인 거니까 우리가 공률에서 현호라고 하는 이 길이 자체는 L에다가 세타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를 S라고 하는 거를 L에다가 세타를 곱한 두 값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잘 관찰을 해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줄의 길이가 시간에 따라서 바뀔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진동을 뚝딱뚝딱 하고 있을 때 실의 길이라고 하는 자체는 안 변하는 거죠? 안 변해요. 바뀌는 건 뭐예요? 각도가 변하는 거예요. 각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L이라고 하는 실의 길이는 안 변하니까 여기는 스칼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밖으로 나가도 되고, 그리고 세타라고 하는 자체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세타를 이렇게 지금 보면은 시간에 따라서 세타로 이렇게 써졌죠? 그래서 이 값 자체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 뒤에 방향을 바꿔서 쓴 거예요. 왜냐면 이쪽을 가속도의 형태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질량은 이렇게 약분될 때고, 그리고 여기는 L로 중력 가속도를 나눠준 꼴이에요. 그리고 사인 세타가 있고, 사인 세타가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이너스가 있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여기까지 논리전개 이해갔죠? 자, 그리고 요식 자체를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여기는 가까속도를 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자꾸 설명을 했냐면, 우리가 단진동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가속도의 형태로 물체의 운동을 기술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오메가 제곱의 형태가 있어야 되고, 변이 비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가속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가까속도 알파예요. 형태이기 때문에 등호를 중심으로 보면은 첫 번째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이만큼 부분이 아마 오메가 제곱일 거예요. 근데 뒤쪽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변이 세타가 아니라 여기가 사인 세타예요. 그 점이 달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체를 각도가 아주 작다라고 본다면, 여기가 5도 정도로 아주 작다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가지고 계산을 해봐요. 그러면 세타랑 사인 세타는 똑같아요. 값 자체가 거의 똑같게 나와요. 그러니까 각도를 작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 자체를, 저게 실험에서는 어떤 뜻인 거냐면, 실험에서는 각도를 크게 가지고 이렇게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각도를 조그맣게 가지고 진동을 시키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이렇게 근사를 시키겠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를 각도가 작다라고 하는 조건을 이용을 해서 근사를 시켰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세타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가속도의 형태로 표현을 했을 때 첫 번째 복원력을 뜻하는 마이너스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오메가 제곱을 뜻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보면은 여기 변이에 대한 텀으로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 운동 자체는 무슨 운동? 여기는 단순 조화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요 안에 L분의 지금 G꼴이라고 하는 요만큼 부분이 오메가 제곱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진동수라고 하는 자체는 여기 오메가의 제곱이 있으니까 요트를 씌워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L를 가지고, 여기 길이에요. 길을 가지고 중력가속도 G를 이렇게 나눠준 값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진동수예요.
각진 목수만 구했으면 주기는 금방 구하죠. 왜냐면 주기 t라고 하는 자체는 원래는 2파이 r을 가지고 v로 나눠준 건데 v라고 하는 자체가 선운동과 각속도 사이의 관계에서 r 오메가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r 없어지고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눠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메가는 구했으니까 그 값을 넣게 되면은 이게 부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역수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각진 목수와 주기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식에서 보게 되면은 질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물체의 질량에 이렇게 무관하게 되고, 그리고 이 값 자체는 실의 길이와 중력 가속도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텀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특징이에요. 단순 조화 운동에. 여기 질량에 무관하고, 이거 깨우친 게 갈릴레이가 어렸을 때, 갈릴레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천재 물리학자 중에 한 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성당에 가 있는데 꼬마애가 지루하니까 이렇게 천장을 봤는데 거기에 향로가 흔들리는 모양을 보고 나서 이걸 깨우쳤다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그런 식으로 생각해 두면 여기가 잘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진 녹수와 주기를 이렇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단진자라고 하는 여기 산수식을 계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여기는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실험 모델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뉴턴의 이 법칙을 이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그리고 거기에서 단순 조화 운동의 조건을 잡아서 이식까지 이렇게 논리를 하고, 그리고 의미를 붙여서 녹수 주기라고 하는 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정도면 금방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단진자 운동, 다시 이 그림을 보고 이쪽은 다 가리고 다 없애버리고 이 그림만을 이용해서 물리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단진자 운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이제 물리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물리진자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제가 아까 들었던 노트를 든다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진동하는 게 이게 물리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이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물체를 이용을 해서 한번 지금 진동을 시켜보세요. 그럼 직관적으로 금방 이해가 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옆에 자가 있으니까 자를 가지고 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게 이게 물리진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물리진자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인 형상은 이해를 했을 테고, 그리고 이제부터 이걸 물리전개를 시켜보죠. 자, 그러면 지금은 물리진자를 미미의 모양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진자는 지금 강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고정된 회전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점은 뭐냐면 이 미미의 물체의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어떤 변이를, 세타만큼 변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물체 자체는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동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가 이해갔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논리가 이해를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자유물체 그림을 그렸죠? 그러면 자유물체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좌표를 잡고, 그리고 여기가 CM이라고 쓴 게 센터 오브 매스라고 해서 질량 중심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받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틀림없이 여기가 중력이 있을 테니까 저쪽 논리하고 똑같이 이쪽에 접선 방향의 힘이 있을 테고, 이쪽에 지름 방향의 힘이 있을 테고, 그리고 이쪽에 접선 방향의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지름 방향의 힘은 이 물체의 진동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향을 못 줄 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물리진자의 지금 진동에 관여하는 거는 지금 이쪽에 접선 방향 mg sin 세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물리전개가 이해갔죠? 그리고 이 물체 이와 같은 현상을 다룰 때는 또 하나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현상을 다뤄야 되는 거냐면 이게 피지컬 펜드림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현상일 거예요. 뭐냐면 이 물체 자체는 고정축이 제 지금 손이에요. 손을 중심으로 놨을 때 틀림없이 만약에 그대로 놓게 되면은 마찰이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물체는 이렇게 회전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을 기술을 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F = ma를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토크, 다시 말해서 힘이 아니라 돌림에 따르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토크를 받는 힘인 거예요. 그러면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정의가 어떻게 돼 있어요? 토크는 팔의 힘인 거죠. 그렇죠? 팔을 R이라고 하고 썼고, 그리고 힘은 F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토크는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가 R 크로스 F예요. 바로 그 형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로 여기에서 이제 이 현상 자체를 우리가 법칙을 이용해서 논할 때 바로 다음과 같이 토크라고 하는 힘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 토크라고 하는 자체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듯이 R 크로스 F예요. 팔의 힘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만큼 팔까지의 거리를 D라고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 조건에서 D 크로스 F일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힘이라고 하는 자체는 지금 뭐예요? 우리 이제 중력만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물체 자체도 이쪽에서 진동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물체도 처음에 변이가 이만큼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진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힘은 뭐예요? 중력인 거죠. 그렇죠? 외력이 아니라 중력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mg로 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스칼라 처리를 하게 되면 d라고 하는 거를 크기로 쓰면 되는 거고 mg 크기로 쓰면 되는 거고 그리고 크로스 프로덕트가 있기 때문에 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mgt 사인 세타 꼴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운동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어떤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를 단순하게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회전 운동이 되는 거예요. 대신 지금 이 문제는 복원력을 받아서 진동을 해야 돼요. 진동을 해야 돼요. 회전 운동하고 달라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하고는 진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복원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라고 하는 자체는 이거는 복원력이라고 하는 자체는 변이와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등호를 중심으로 이쪽 i알파는 뭐예요? 뉴턴의 F 이퀄 MA라고 하는 자체를 회전 운동으로 바꾼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번 해보지만 똑같아요. F 이퀄 A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A를 힘을 돌림힘으로 바꾸면 타워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M은 반성 질량이니까 이쪽은 회전 질량 I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 이쪽에 A라고 하는 자체는 가속도니까 각가속도 알파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 이퀄 MA는 돌림 운동일 때 토크 타우 이퀄 I 알파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I 알파 꼴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운동 방정식 세웠죠? 여기서 틀림없이 복원력을 조심해야 돼요. 여기 복원력을 받는 운동이 돼야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웠으면 그 뒤부터는 이쪽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산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이쪽에 알파라고 하는 각 자체는 이쪽을 우리가 각가속도의 개념인 거니까 이걸 쓰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각가속도는 실제는 각속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일 거예요. 근데 각속도라고 하는 자체는 각도에 대한 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결합하면은 제곱꼴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의 제곱이 나올 테고 각도가 있고 여기 제곱꼴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각가속도를 우리가 각도 입장으로 바꿔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i는 그대로 있을 테고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가속도의 형태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가속도 쪽을 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i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부분을 이렇게 놓고 여기를 i로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세타라고 하는 자체도 여기에서 우리가 눈했던 것처럼 각도 자체를 아주 작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주 작다라고 보게 되면 이쪽에 사인 세타를 우리가 세타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주고 그리고 나서 보게 되면 여기도 지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쪽은 가속도에 대한 형태예요. 물론 지금은 각가속도예요. 그럼 여기는 가속도의 형태가 나왔고 그리고 등호를 중심으로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거 뭐가 있어요? 복원력을 뜻하는 마이너스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가 오메가의 제곱 형태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변이 형태가 있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변이 형태가 있는 텀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식을 유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각진동수가 주기예요. 그럼 이만큼이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각진동수 오메가라고 하는 자체는 제곱이었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면 될 거예요. 이만큼이 각진동수의 정인 거고 그리고 주기라고 하는 자체는 이쪽에서 구했던 거하고 똑같이 2파이를 오메가로 나눠준 거기 때문에 그 오메가를 넣어주게 되면은 역수꼴로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이게 물리친자의 각진동수가 주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논리를 전개를 해서 이해를 한번 해봐요. 이해를 해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물리친자가 토크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회전운동과 진동을 구별을 해야 돼요. 진동이 되려면 반드시 여기가 복원력을 받는 여기 마이너스라고 하는 이 부호 자체가 반드시 필요해요. 의미 자체가 물리적인 의미 자체가 복원력이에요. 복원력. 안 그러면은 회전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운동 방정식까지 세우고 나머지는 논리전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구해봐요. 지금부터 한번 직접 한번 해봐요. 여기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쪽 다 지우고 이 그림만을 이렇게 그려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흔들어 봐요. 이거를
이렇게 실제 현상을 만들고 머릿속 사고 실험에서 상상을 해서 단순하게 시각화를 시키고 이렇게 시각화를 시키고 힘을 찾아내고 에피골 MA로 그러니까 뉴턴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 힘을 찾아서 이렇게 힘을 분해를 하고 그때 적용되는 힘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거를 운동 방정식을 의미를 붙여서 세우고 나머지는 유리전개를 해서 구하고자 하는 값 자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지금들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틀림없이 잘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라고 보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나오네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수한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무조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를 여러분들 스스로 개척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정말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